퇴직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던 날 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억.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였고 그동안 참고 미뤄왔던 은퇴라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더 벌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잘 버틴 거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맞벌이로 살아왔고 아이들 키우며 허리 휘도록 버텼으니 이쯤이면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은퇴는 하루아침에 시작됐고 통장은 그날부터 매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빠져나가는 돈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오고 건강보험료가 찍히고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 모임 비용이 쌓였습니다. 이전에는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이었기에 나가는 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어드는 숫자를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작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자유를 즐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낮에 산책을 했고 평일 낮 영화관에 앉아 있는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통장 잔액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할수록 불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줄이자고 말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조금 쓰고 싶다고 말하면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에 살던 5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퇴직 당시 대출 없는 아파트와 현금 3억이면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무릎 통증으로 병원비가 늘었고 남편은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자녀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집은 자산이었지만 현금이 아니었고 3억은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대화는 줄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감정이 상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나이가 걸렸고 아내는 괜히 은퇴를 서둘렀다며 자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통장을 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었다는 공허함을 느꼈고 아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계산기 위에서는 그럴듯했지만 은퇴라는 시간 앞에서는 너무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살던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 손에 쥔 돈이 3억이었고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린 소박하게 살면 돼. 여행도 자주 안 가고 외식도 줄이면 충분할 거야. 처음 몇 달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며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마음이었습니다. 하루가 길어지자 작은 지출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아까워졌고 친구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돈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졌고 아내는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는 점점 두꺼워졌고 웃음은 얇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그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깨달은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자산은 단기간에는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간 생활비로 전환되는 순간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보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은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 질문을 은퇴 전에 충분히 나누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고 생활의 무게는 은퇴 후에야 실감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돈이 역할을 가려주고 시간을 채워주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억이라는 돈이 주는 착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 버틸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통장은 매달 말없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줄어드는 숫자만큼 마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은퇴 후 멘붕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매달 찾아옵니다.
관리비 고지서처럼 병원비 영수증처럼 아무 말 없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상상하고 대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억을 들고 은퇴한 이 부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만 믿었을 뿐입니다. 통장의 진짜 모습은 잔액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낼 하루의 표정입니다. 웃으며 쓸 수 있는지 눈치 보며 아껴야 하는지 그 차이가 은퇴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린다면 아직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은퇴라는 시간이 오면 통장은 반드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숫자 뒤에 숨은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멘붕을 피하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치하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이전의 삶이 연장되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직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월급이 끊긴다는 의미를 넘어 역할과 리듬과 심리적 완충 장치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부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돈은 숫자로 보일 때보다 관계 속에서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이 분업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한 사람이 벌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거나 혹은 함께 벌어 함께 쓰는 구조 안에서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공용의 불안으로 바뀝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도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만을 쌓아갑니다. 이때부터 통장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라 부부 감정의 기록장이 됩니다. 3억이라는 자산이 은퇴 초기의 안정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듣는 노후 빈곤 이야기와 뉴스 속 숫자들과 비교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은퇴의 시간은 비교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입니다.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매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는 단순히 식비와 공과금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몸을 돌봐야 합니다. 병원비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경조사와 가족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현실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필요 없던 기록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구조에서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어드는 흐름을 붙잡아야 하기에 기록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가계부가 숫자를 정리하는 도구를 넘어 서로를 감시하는 장치로 변할 때입니다. 이 지출이 꼭 필요했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은 큰 돈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지출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취미생활 하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 돈을 쓰면 미래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감정이 쌓이면서 상대의 행동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돈 이야기는 삶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번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만 열어보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돈으로 어떤 하루를 살 수 있는지,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유지하면 어떤 감정이 남을지에 대한 상상이 거의 없습니다. 숫자는 준비했지만 삶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멘붕은 계획이 틀려서가 아니라 질문을 덜 했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래 살지보다 언제까지 돈이 버텨줄지를 더 많이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의 질은 그 반대에서 결정됩니다. 돈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과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쉬는 삶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안을 키웁니다. 작은 일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을 때 지출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과 심리적 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같은 통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언제 불안해질 수 있는지, 어떤 순간에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지 미리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대화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먼저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숫자표가 아니라 대화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3억이든 5억이든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만들어줄 하루가 불안한지 아니면 담담한지입니다. 은퇴 후 진짜 자산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불안 없이 잠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아갈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숨막히지 않는지, 서로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 것부터가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은퇴는 돈의 시험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너무 늦기 전에 멈춰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